여러분들 이제 고3입니다. 고3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하려면 작년 시험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작년 수능이 얼마 안 됐죠? 네, 작년이 아니지 올해지 아직은. 2021년도 자, 수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수원, 수투 크게 볼게요. 뭐 확통, 그 다음에 미적 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보시면,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자, 변별력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보는 게 수원이랑 수투를 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지는 문제들이 각 한 문항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기존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겠죠. 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자, 약간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게 두 가지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단답형에서 실수 유발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문제 지가 틀려놓고도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네. 자, 그리고 29번 문제가 있었어요. 2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에 많이 투자를 했겠죠. 많이 투자를 해서 힘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통 부분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자, 이게 인문 계열이 되겠죠, 이제. 자, 인문 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확통이라고 하는 쪽도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문과는 편하겠다, 이과는 힘들겠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이 미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에서 거의 모든 변별력이 등장을 했어요. 네.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변별력을 갈라줬습니다. 첫 번째 갈라준 거는 급수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다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두 번째는 자,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게 두 문제 정도가 됐습니다. 두 문항 정도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훨씬 더, 전달하기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두 종류가 나왔어요. 적분이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치환 적분에 대해서 익숙해졌느냐, 다른 하나는 자, 부분 적분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졌느냐 라고 한 두 가지가 출제가 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됐냐면, 그거 이제 네 번째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해석을 요하는 문제였어요. 어디까지나 해석을 요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중동고라든지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30번 문제를 갖다가 보여준 적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자, 30분이란다. 30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그거는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수원 수투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점수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릴 것 같기는 합니다. 베이스가 깔릴 것 같긴 한데, 얘가 22문항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10문제에다가 2문제, 혹은 10문제에다 2문제, 혹은 얘네가 8문제하고 그 다음에 2문제 8문제하고 2문제 해서 얘네들은 졸라 어렵고, 얘네들은 그냥 풀만한데 좀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얘가 6개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의 수능의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 거의 덜어내지고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덜어내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래 이랬다 칩시다. 근데 뭐 작년이랑 내년에 뭐 똑같이 나오겠냐?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비슷하냐? 네, 모릅니다. 실제로 절대 알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들이 각각의 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념에, 새로운 틀에 대한 틀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혹은 전체적으로 말할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하기 매우 높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죽어라! 라고 내는 문제 있죠? 킬러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을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제가 되기는 되되 아이들이 충분히 노가다를 뛰든 어떤 형식으로 해든 풀이가 가능하게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기존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거고, 그런 것의 풀이의 대부분은 노가다거나 혹은 격자점의 개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런 면이 있더라.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진짜 궁금한 거는, 너넨 지금 뭐 하니?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합니까? 공부 진짜 합니까? 혹시나 내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네? 공부에 여러분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요, 자, 공부의 이유를 찾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해서 어떤 대학에 가서 어디를 가가지고 어느 대학에 가서 어느 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 계획이 막 이렇게 되게 촘촘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주어진 것부터 잘하자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건요, 공부에 대한 이유 찾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공부는 대신에 게으르지는 맙시다. 게으르지 말고 공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 저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 이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막 너희들이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점수들이 바뀌고 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겨울방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겨울은 수원과 수투에 대해서 수원수투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가 여러분들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네, 이 시야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한꺼번에 우리가 확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수투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그러려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 얘네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전부 다. 자, 빠른 속도로 모든 과정
살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빠른 속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돼요. 자, 울며 겨자 먹기를 할 겁니다. 자, 뭘 할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있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 버렸을 수도 있죠. 뭐냐? 내신 시험지예요. 여러분들 내신 시험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할 수도 있어. 아이씨, 막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지를 맨 처음 딱 들어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지 말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복습하는 용도로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시야에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메꾸고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일단은 교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요, 일단 앞부분은 제가 만들었어요. 앞부분은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상감 뒷부분부터는 아무래도 교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게을러서.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습이라고 하는 거를 좀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좀 봤으면 해가지고, 아마 자이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수원은 자이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이스토리다 라고 하는 거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빼고 가는 습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많이 누그러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원이 끝나고 수투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수투가 다 까먹어졌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느낌이 묘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1월과 1월에는요. 수원 전체 하고요. 수투 일부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수투 일부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자 수투를 하게 되면서 자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자, 모의고사를 치를 거고, 시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타이트하게 가게 돼서 맥시멈 잡아봤자 아마 5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예상하고 있어요. 네, 22문항이니까요. 22문항이니까 5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심화나 그런 반은 이제 그 반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많이 알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내용 정리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내용 습관, 왜 내용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는 거기서 거기에요. 실제로 보면요, 문제가 말하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나도 틀리고 죄송합니다. 나도 맞추고 남들도 맞추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글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려고 내용 정리를 스스로 좀 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일단은 두서없이 노트에다가 하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래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들은 학생도 있겠는데, 자, 틀린 문제 이거 한글로 정리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풀고 제끼고 풀어 제끼고 풀어 제끼고 하는데, 수능 그게 아니야. 풀어서 남겨야 되고, 이 많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틀린 문제 반드시 한글로 정리하는 습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해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 지수 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꾸라는 걸 하세요. 우리가 네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네, 라는 좋은 단어. 네, 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세요. 네. 치라고, 손가락으로 치라고, 빨리. 네, 아이는 뭐야? 자, 이거 안 하는 인간. 자, 네, 너희들한테 줌을 안 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수험부터, 지수 로그부터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와 로그, 그 중에서 자, 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 지수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거야. 그치? 그렇죠? 자, 지수 법칙이다 라고 해서 나올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갈래로 갈라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 그쵸? 자, 얘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단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1, 2번을 차지를 하겠죠. 아니면 단답형 1, 2번을 차지를 하거나 해서 되게 쉬운 문제를 등장을 시킬 것 같아요. 물론 로그랑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번에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자, 땡땡땡이 그쵸? 뭐 어떠한 시기 혹은 뭐가 자연수가 되도록 혹은 얘네가 2의 배수가 되도록 혹은 3의 배수가 되도록 뭐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급하게 뛰죠. 그쵸? 실제로 난이도가 급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간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어. 자, 만약의 경우에 얘네가 2점짜리야. 자, 그리고 지수법칙 같은데 얘가 4점짜리야. 그리고 여기서 되게 어마무시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뭐다? 자연수라고 하던지 그쵸? 자연수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얘 수의 범위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밑인 경우에는 얘가 자연수일 가능성이 크죠? 예, 그쵸? 하지만은 우리가 뭐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수인 경우, 밑이 아니라 지수가 미지수인 경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파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뤄줄 수 있지 않아야 될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수법칙에는 이렇게 문제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잘 정리하세요. 정리해. 사진 찍지 마.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 지수법칙의 활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수법칙의 활용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법칙의 활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글이 긴 문제죠. 특히 과학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누에 나방의 페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광합성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유리막을 투과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I5분의 I0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쉬운 거죠. 과학이라서 쉽다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나열해서 쓰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랑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긴 해요.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자? 어떤 또 다른 값이 얼마니? 라고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어떤 값을 우리가 해줘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까지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우겨우겨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문제에 대한 적응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얘는 진짜 문제빨이에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수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봐요. 왜?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줄을 이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얘죠? 다른 과정과 어떻게 돼 있다? 섞였다. 그 다른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가장 많이 섞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수열입니다. 마구 섞을 수 있죠. 모의가 상관없이. 특히 시그마 라고 하는 걸로 섞어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뭐도 있을까요? 함수와 섞어낼 수 있어요. 뭐 fn 또 그렇죠? f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따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상당히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오죠. 왜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노가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점수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수는 얘는 약한 4점, 쉬운 4점 문제. 얘는 쉬운 4점 문제에 가깝고요. 자, 그리고 요놈도 쉬운 4점이다 아니면은 3, 4점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얘는 때려 죽여도 4점 문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4점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다뤄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얘네가 킬러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물론 킬러가 될 만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수 법칙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활용적으로는 킬러보다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킬러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정의를 활용하는 노가다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냐면 자, 거듭 제곱근입니다. 자,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거듭 제곱근은 얘는 뭐 n의 a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양수의 혹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홀수의 제곱근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내신 때도 봤을 텐데 요 문제들에 대해서 내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난이도를 아주 낮게 해서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대단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몇 개다, 뭐 2개다,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그 다음에 뭐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다,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각각 개수들도 우리가 또 다른 함수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서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뭐예요? 얘네가 미시죠? 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그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로그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 정리해서 빨리 게이톡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중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말해주면 알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혼자 시험장 가서 들여다봤을 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가 이러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면 EB는 A 플러스 C로 바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가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2의 A 플러스 C라고 얘기하는 게 2의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가 얼마? 2의 B 이런 식으로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럼 B값이 얼마야? B값은 5라고 바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A라고 얘기하는 게 O-D다, C라고 얘기하는 거를 O 플러스 D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내고 중앙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의 풀이를 습관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해드렸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9번, 10번, 11번, 12번에 걸쳐서까지 질문이 없네요? 그러네? 확실한 거니? 확실한 거죠? 진짜?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는 12번의 문제에서, 자, 12번의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자, 5에 2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고요. 5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얘네가 2학년 합평에 있는 문제인데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얘는 당연지사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야, 미시 같아요. 야, 이거를 꼭 팔을 만들어가지고 혹은 무슨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로그를 취하면, 자, 2A 플러스 B는 로그 5의 3이고, 그 다음에 A-B는 로그 5의 2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30이네요? 네. 32가 되네요? 맞나? 30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32, 얘도 32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요게 뭐야? 5 로그 5의 2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무엇을 했느냐? 4에 AB분의 A 플러스 B를 했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승민아 지금 봤어. 내 눈이 삐어가지고. 자, 죄송해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요. 왜? 얘네들 어차피 다 계산이 되어버리면 A라고 얼마가 나오냐면요.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로그 5의 4가 나오고요. B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그 5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이제.
계산하기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눈치를 잡고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자, 그죠? 자, 오케이.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요. 자, 13번에서는요. 자, 13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얘가 네, 그러네요. 하나는 2의 a제곱과 3의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2가 4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4의 a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관계식을 일단은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떠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자,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요게 포커스거든. 그러면 요 놈을 내가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얘네들은 이게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자, 얘네가 분수, 뭐라 그럴까요? 역수 간의 관계식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개를 해봅시다. ab-2에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됐죠. 자, 요 값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식인 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4가 없어지는 걸 가지고 찾은 거예요. 물론 있어도 됩니다. 큰 사단이 나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없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뭐가 나왔어요? a, b는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2를 이쪽으로 보내고 a, b를 이렇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 b분의 a 플러스 b, 그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일 것이고, 얘네들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라고 등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잘 해보셔야 할 텐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관계식이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많이 뭐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에 a랑 3의 b가 서로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얘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는 k의 a분의 1 제곱이고 3은 k의 b분의 1 제곱이에요. 이건 역시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찾아보느냐? 자, 요렇게 됐어. 그러면 또 바로 끌어내야 될 게 뭐야? 2 곱하기 3이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이라고 하는 게 k의 2분의 1이 나와서 k는 얼마? 36이다 라고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얘가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걸로 봅시다. 답으로 넘어가서 4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2의 a의 전체 제곱에 3의 b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k의 제곱 곱하기 k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k라고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잘 정리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안 오네 빼고 자, 이해가시죠? 수진이 이해가니?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얘는 뭐예요?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4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F의 어디까지? 10까지를 얘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F의 2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가 어떤 놈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얘가요? 얘네들은 루트 2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만족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 때 어떤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이 숫자를 찾아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0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수의 제곱수 사이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두공수가 되니까. 자, 얘가 제곱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가 얼마예요? K는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를 찾아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중간에 좀 3 건너뛰고 4로 바로 건너뛰지 말까요? 건너뛰어도 되겠죠? 네. 똑같은 과정이에요. F3도 마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요 F의 5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F의 5는 무엇이 된다고요? 어떤 수 K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가 답이 될 텐데 얘가 이제 자, 얘가 5제곱 20 그 다음에 얼마예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거야. 아이고, 뭐 쓴 거야? 자, K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20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K 플러스 1의 5제곱 그리고 얘가 K의 5제곱 이렇게 사이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의 5제곱, 어떤 자연수의 5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0보다 작니? 없지요? 그게 없잖아.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1이겠죠. 네. 그러면 F의 5부터 시작해서 F의 10까지는 모두 다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결론도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잘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해달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요게 참 경이로운 게 정답률이 19%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기적이죠. 상당히 기적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네가 무슨 말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21번 문제예요. 21번 문제에서 M의 범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M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얘도 습관이에요. 수의 범위가 정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습관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에서부터 16이니까 N은 뭐 1, 2에서 16이다 라고 하는 거 써주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얘네가 자, 4제곱근이라고 하고 n의 m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얘가 4의 죄송합니다. n의 4분의 m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일단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의 미지수가 분자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분모에 위치하면 신경을 써야 되겠죠.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뭐 4의 약수라든지 이딴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분자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m이 0인 경우와 m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왜요? m이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죠. 여기에 천만 다행히도 문제가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0부터 안 써 있어요. 예, 거기에서 낚시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착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m이 0이었어. 그러면 n은 16개가 나오겠죠? 그치? 개수 물어보는 거 맞죠? 예. 얘는 16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0, 1, 2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0 했으니까 1, 2 이거밖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가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뭐기 때문에 요 놈이 얘가 유리수니까요. 수의 범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지수 로그나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의 범위에서 민감해질 때가 확통적도 경우의 수에서는 종종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자, 얘가 이제 유리수다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얘네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됐어요. 요게 4에 n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이거나 아니면 4제곱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n은 1이랑 4제곱수는 얘밖에 없네. 16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몇 쌍이에요? 여기에서 4쌍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4쌍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16개 나오게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이제 2 마이너스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n분의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곱수, 4제곱수 이런 것도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n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 그 다음에 얼마? 4, 9, 16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는 몇 개가? 8쌍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6쌍이 나왔으니까 이 값들 다 계산하시면 될 거다라고 확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질문이었죠. 25번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25번. 자, 25번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25번의 문제입니다.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의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요렇게 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떤 말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말이 등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내용이야?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 얘네가 55가 아니겠네요. 5 이하인 것 같은데요? 5 같은데? 그쵸?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는 1이랑 4 두 개 있으므로 얘는 어떻게 2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N16을 그러니까 N 이 5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N이 되는 게 1이랑 4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요, 얘네가 홀수가 나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홀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설마. A의 P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의 R제곱이다. 자,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가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가 홀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P, Q, R이 모두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죠.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건 전부 다 홀수여야 될 거고, 일씩 다 되었으니까 PQR은 모두 다 짝수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요거는 홀수가 나오려면 N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나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락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게 16개가 된다만 이야기했죠? 이건 뭐예요? 16개의 숫자가 있더래. 그치? 16개의 숫자가 있더래. 무슨 말? n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곱수가 16개가 있더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n이 될 수 있는 거는 16제곱도 되겠죠. 그래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해서 16의 제곱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곱 플러스 1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요거는 뭐 양의 개수가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라 얘보다 작은 수 중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어 문제에 가까워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이거 뭐냐면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몇 개 있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어떻게 가겠어요? 쭉 가서 17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왜? 17의 제곱이면 n이 만약에 어떻게 해요? 얘가 n이 17의 제곱이면 n은 17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값에서만 특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를 명확하게 보세요. n 이하의 자연수에서 라고 이야기했으므로 17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얘가 288이죠? 289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21번이나 21번 문제라든지 25번 문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랑얼랑 정리해서 갖다 바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안 누르는 게 습관이 됐네요, 이제. 제가 하도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 촬영 아직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로그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로그 A의 B는 자,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얘기하는 밑변환이라고 하는 과정도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거냐면 자, A의 로그 A의 B는 B가 되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요,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B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로 이제 돼지꼬리 많은 거야. A의 로그 A의 B제곱은 B다. 그러니까 A의 로그 A의 B는 B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리 바꾸는 것 또한 우리가 되게 익숙해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가 가지고 있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그 질문 들어오기 전에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거예요. 풀어보긴 할 건데요. 한 문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0번요. 자, 40번 문제.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40번 문제 갔다가 질문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얘가 지금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는 1보다 큰 숫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예상이 될까? 아, 미세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의 A의 8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2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글쎄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줬는가 그것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텐데. 자, 10에 곱하기 로그 2에 A가 얼마니?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니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여기에서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2는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네 두 개가 서로 역수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만 알아도 되겠다 라고 해서 요식을 변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3로그 2의 A의 2는 2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로그 A의 2는 3분의 2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했겠죠. 그럼 요게 10 곱하기 얼마야? 2분의 3이 나와서 15다 라고 하는 과정을 아마 하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쉬운 문제로 한 문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의 문제를 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자 43번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44번으로 갈게요. 얘네가 A, B, C가 1보다 큰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분명히 로그 C의 A 대 로그 C의 B는 2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비례식이잖아요. 그쵸? 비례식이면 얘네들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가서,
여기에 B의 상수 K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자, 로그 C의 A는 2K다 라고 할 수 있고 로그 C의 B는 얼마다? 3K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 로그, 우리가 지금 질문한 게 A분의 A의 B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로그 얼마니? 로그 C의 A, 로그 C의 B가 나오게 돼서 2K분의 3K, 그래야 하여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원하는 10 곱하기 로그 A의 B 더하기 9의 로그 B의 A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야? 이제 10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서 계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쵸? 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계속 나갈까요? 네. 야, 수진아, 너 나가면 어떡해? 이제 너 질문 받아야 되는데 나갔어, 이 여자. 이 여자 나갔어. 나가면 안 되는데. 수진아, 돌아와. 수진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쁘다. 이 일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수진아, 카톡이든 뭐든 대답을 해야 돼. 환장하겠네요. 자, 일단은 찍었다가 바로 갈게요. 44번 갑니다. 나중에 수진이가 오겠죠? 44번 부재 수진아 돌아와. 할게요. 네. 자, 부재입니다. 자, 1이 아닌 두 양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얘는 2A분의 로그 A의 B B분의 18 로그 B의 A가 4분의 3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각각의 등호가 있었다라고 해도 저는 능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상수라고 언급을 해줬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혹시나 해서 강별! 별아! 별아? 너 저기 수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줘봐. 이게 왜 이렇게 끊기냐? 어떻게 알았어요? 금방 끝나요. 미쳐버리겠어요. 막 밀려버리고 싶어. 자, 그러니까 집에서 보라고.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공부해야 돼. 알았지? 태블릿으로 하지 마. 집에서 하세요. 자, 얘가 이 상황이 이런데 말이야. 4분의 3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 A의 B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곱하기 6A가 되겠네요. 6A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B분의 로그 B의 AC 있고요. 얘가 4분의 3이다 라고 합니다. 뿅뿅 6이죠. 그러면 얘네들에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자, 로그, 플러스 해야 되겠죠? 로그 B의 A는 얼마가 나와요? 24분의 B라고 하는 놈이 등장을 하죠. 그거 지가 나갔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하고 얘네 두 개가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면 1이겠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6a 곱하기 24분의 b가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 약분하고 4가 나왔으니 a의 b는 얼마다? 16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여겨지기는 한데 우리가 얘네들이 조금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봤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번호 색깔도 빨간색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 해석하는 것만 꽤 시간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자, n은요. n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숫자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얘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면 로그 2의 a-a의 제곱과 얘하고요. 그리고 로그 2의 nb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A와 B를 보니까 A, B를 봤을 때 B가 더 큰 숫자 같아요. 그쵸? A, B의 간격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얘는 이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런 놈인 두 실수 A, B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보도록 합시다. 자, n a-a의 제곱 그리고 n b-b의 제곱은 서로 같은 2의 제곱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요렇게도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nx의 x가 a, b에서의 y 값이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수진아 반가워! 수진아 반가워! 수진아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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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수진아 돌아와? 네, 맞지? 웃지마! 웃음이 나오냐?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얘가 이렇게 생겨있는 위로 볼록 긴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n. 그렇다면 추계방정식은 얼마야? 2분의 n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실 수가 있냐면, 자, 만약입니다. 얘네가 지금 간격이 여기 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A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가 돼. 똑같은 Y값을 가져야 돼. 똑같은 Y값을 가지니까 만약에 여기가 B면 얘가 A가 돼야 되죠. 그쵸? 얘가 지금 똑같은 Y값을 가져야 돼요. 서로 같은 Y값을 가져야 하잖아. 그치? 서로 같은 Y값을 갖기 위해서는 Y값 같다고 놨을 때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가 B-A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B-A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는 얘네들에서 자,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A랑 B랑은 다른 숫자다라는 얘기죠. A랑 B랑 서로 같은 숫자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B가 더 큰 숫자이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까지다 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가 또 2분의 n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자, 한 이 정도 가운데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얘가 지금 4분의 n, 여기는 뭐 4분의 3 n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얘네들의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얼마? 4분의 n 값, 4분의 3n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4분의 n은 2분의 n이라고 이야기하는 추계방정식 값에서 빼기 4분의 n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4분의 n이고 축과의 간격이 4분의 n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또 4분의 3n이 뭔지 이제는 알겠죠? 4분의 3n은
2분의 n에서 더하기 4분의 n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y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포함하지 못하죠? 얘는 포함을 하고요. 누가? 요 놈이 들어가 있는 값이요. 그러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느냐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볼게요. 수진아 여기 지워도 돼? 알았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놈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서 x nx일 때 여기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n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n은 포함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뭘로 확인이 가능해?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니네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n은 자 4분의 n 집어넣어 봅시다. x가 4분의 n이다 라고 얘기하면 y는 마이너스 16분의 n 제곱 더하기 4분의 n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는 16분의 n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겠죠. 자, 1달러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x가 2분의 n일 때는 들어가지는 않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분의 n일 때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 더하기 2분의 n 제곱이 될 테니까 4분의 n 세제곱은 뭐에서 나니?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y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이제 16분의 3이죠. 이거 16분의 3의 제곱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n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2의 제곱수 요 놈이 됐다 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2의 k제곱이 4분의 n제곱 그리고 16분의 3n 제곱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부분 먼저 해결해 봅시다.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3분의 2의 k 플러스 4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보라색이랑 확인이 가능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네, 다르긴 한데. 네. 다음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n제곱은 뭐보다 작다? 2의 k 플러스 뭐보다? 2보다 작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가 이게 왜 나왔는지가 질문하는 게 맞나요? 자 여기까지가 질문하는 거 맞나요? 확실한가요?
수진이, 승민이, 자 여기까지 만약에 했어. 그러면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는 했어요? 알겠어요. 예, 이제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나온 거는 이해가 가요? 이걸 전원 다 정리해서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약간 혜연이는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 맞지? 이제는 이해는 했어요?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전종원 글씨 왔어. 돌려본다. 네. 네, 대본 잘 보내주시네요. 대본 잘 보내주시고요. 저 명선이가 퇴장한 이유는 명선이는 사진을 보낼 때 나가야 돼요. 노트북이 너희들하고 동갑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 나이 매우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늙었어. 그래서 안 돼. 자, 일단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냐면 A,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내가 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얘 진수의 자리지. 강별, 그제? 얘 진수의 자리야. 진수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양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x라고 가정을 했을 때 n은 얘네들은 어떻게? a, b라고 얘기하는 게 0과 n 사이에 존재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데 또 어떠한 조건이 붙었냐면 두 개는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요. 2의 제곱수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 예. 얘네가 동일한 y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축에 대해서 대칭인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야, 아니죠. 여기가 잘 봐. A를 어떻게 쓰냐? 네,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출중한 능력이, 네. 자, 우리 명선이가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훌륭한 자식. 자, 잘 봐요. 내가 축이야. 내가 축이야. 매우 부끄러워. 매우 부끄러워. 나이 처먹고 뭔지 알아. 자, 봐봐. 자, 잘 보이나? 자, 이게 A야. 자, 이게 B야. 안 보여. 망했어. 빨간색 안 보여. 아이씨. 다시. 자, 와야 돼. 자, 이게 B야. B. 그죠? 이게 A야. 보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네가 이제 A, B가 이렇게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를 보면, 자, B가 이쪽에 있죠. 그치? 그래서 내가 축이야. 내가 축이면 축이랑 같은 거리만큼이 떨어져야 같은 y값을 갖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차함수를 생각해봐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같은 y값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축에서부터 어떻게 같은 거리만큼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B-A는 B하고 A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거리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얘가 마구마구 벌어져서 어디까지 벌어지는 건 가능하다? 2분의 n까지 벌어지는 게 가능하다. B에서부터 A까지 벌어진 거리는 2분의 n이라고 한다면 얘는 축방에서부터는 4분의 n까지 오른쪽으로, 축방에서부터는 왼쪽으로 얼마까지? 4분의 n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얘가 4분의 n에서 2분의 n이 되겠죠. 얘가 이만큼 들었으면 B는 이만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A랑 B 역시 0과 n 사이에 있는데 축에 대해서 대칭인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최대 최소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4분의 n까지 하면 어차피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쵸? 4분의 n까지 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2의 제곱수, 요 놈은 2의 제곱수가 나올 텐데 2의 제곱수가 여기 이 숫자의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 각각의 y값들을 구해보니 얘가 얼마다? 16분의 얼마니? 3n제곱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얼마야? 4분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값, 이게 아니죠. 여기 꼭지점일 때에 대한 값이죠. 이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잖아. 안 된다며. 그렇잖아요. 여기다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는 얘는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2의 k제곱이 이렇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자, 아까 나한테 질문했던 부분 이해 가세요? 승민이도 이해 가니?
근데 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승민아 이해 가니? 아, 4분의 3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범위를 나눌 때 물론 4분의 n에서부터 x가 4분의 3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y가 여기 등호가 붙게 되거든. 여기 등호 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져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y의 x가 4분의 n이든 얘가 y의 x가 얼마? 4분의 3n이든 같은 값이 나와요. 자, 궁금하실까봐 해요. 계산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3n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y 여기다 할게요. 잠깐 마크에. 자, 여기다 할게요. 마이너스 16분의 9n 제곱 플러스 4분의 3n 제곱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얘네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4 곱하면 16분의 12가 나올 테니까 이 값도 얼마야? 16분의 3n 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2차 함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 구간의 값을 구하는 거지 구간의 양끝 값을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해 가시길 바래요. 구간의 양끝 값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저 부등식까지 뛰쳐나왔어. 이 부등식까지 뛰쳐나왔어.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답을 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로그 2에 na-n 제곱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거를 k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na-n 제곱이 2의 k제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요게 2의 제곱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k가 1, 2, 3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얘 덕분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놈 덕분에 k에다가 1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k에다가 1을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k에다가 1을 넣으면 자 k가 1이에요. k가 1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8이죠. 이제 8에서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곱수가 있어요. 제곱수가 있고 얘는 3분의 2의 6제곱이 나오게 될 테니까 64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걔가 1인데 어떻게 64가 되죠? 또라이인가요? 32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n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n은 3만 가능하겠죠. 이게 10점 얼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k가 이번에 2일 때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할까요? n이 20이 넘기 전까지 노가다를 뜰 겁니다. 아시겠죠? 넘기 전까지 노가다를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가 되겠어요? 요거는 k가 2가 됐으면 죄송합니다. 30이죠? 네. 그러면 16 n제곱이 3분의 6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0점 얼러얼러 이렇게 나오네요? 없네요? 25가 안 되잖아요. 75가 되니까. 그쵸?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했습니다.
K가 3일 때 내봅시다. K가 3이면 얘는 얼마예요? 32보다 어떠한 제곱수가 어디수 사이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의 7제곱이니까 3분의 12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128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네가 얼마예요? 약 42. 얼마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36이네? 36이니까 얘는 얼마다? 6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N3인 거 하나 나왔고 6인 거 하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K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는 4라고 합시다. K가 4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요거는 2의 6제곱이 나오게 될 테니까 자, 64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64가 나왔고 얘는 n의 제곱이 얼마가 3분의 256이다 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70 얼마가 되겠죠. 70 얼마가 나오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가실 수가 있을까요? 70 얼마? 80 얼마. 죄송합니다. 80 죄송합니다. 85 이상이 나올 테니까 얘네들은 얘가 이제 n은 9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K가 5가 됐어요. K가 5가 되니까 자, 128에서 n제곱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이게 3분의 512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 512니까 얼마가 될까요? 160, 170 얼마가 되겠네요. 네, 170 얼마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170 얼마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얘가 n제곱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n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144하고 169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n은 12가 되고 13이 되겠네요. K가 6이 됐어요. K가 6이 됐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13 나왔으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56에서 n제곱이 3분의 1024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가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숫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튼 333은 넘는 거 아니야? 그쵸? 333은 넘어가는 숫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n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89하고 그쵸? 32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이라고 얘기하는 게 17이랑 18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k가 7이다 라고 봐요. k가 7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512가 됐어요. 51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512는 얘는 따질 게 없어요. 왜냐면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뭐보다 400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 20을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20을 넘어가는 숫자니까 얘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